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뭐만 하면 사고를 터뜨리는 윤석열 정부. 이번엔 블랙핑크 때문에 안보실장이 사퇴한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됐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언론이 이걸 비난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웃긴데요. 어쨌든 석연찮은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이 왔고요. 11개월 주춧돌 잘 났다. 토대 위에 좋은 집 짓는 게 임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교 안보 라인의 이상 기류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논란의 불씨입니다. 중요한 건 결국 김건희 씨 라인의 행정관들과 공무원 출신의 비서관들이 서로 충돌을 해서 이 지경까지 왔으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김건희 씨를 어떻게든 띄우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김건희 라인과의 알력 다툼, 이 키워드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대통령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건희 씨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왼쪽 앞쪽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포커싱은 아예 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누굴 주인공으로 찍은 건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며 지금 실세가 누구인지 많은 추측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숙대 동문 학생들의 목소리인데요.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관련해서 지금 본조사 기간이 연장됐는데 결과 조속히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교수가 불과 60쪽짜리 논문을 90일 넘게 심사하고도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건 문개기 우려가 제기된 거고요. 위원회 승인 기간이 따로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지금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대 민주동문회와 재학생들은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 결과 발표를 촉구할 예정이고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2시 숙대 정문 앞에서 홍보전을 진행한다고 하죠.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도저히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 주영진 앵커 교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바이든 날리면 당시 주영진 앵커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찍어내기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어서 이 또한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대통령실에선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유입 절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교도통신에선 후쿠시마 방류수 윤석열 발언 톱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애초에 수입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방류 자체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도대체 일본 가서 뭔 짓을 하고 왔길래 일본이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냐, 그것도 언론에 당당히 실리고 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민주당에서도 삭발식을 거행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란 겁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선 친일 매국노보다 간첩이 더 무섭다, 이런 식으로 색깔론으로 이걸 옮겨가는데 저런 말장난 프레임이 넘어가서 안 되고요.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구설수를 일으켰는데 이 또한 계속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저렇게 사과하는 척하면 아, 이젠 반성하겠구나, 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선 근로장려금 삭감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취약계층 지원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서민 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로 많은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계속 지켜보며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와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부패라고 표현하고 허위정보 유포, 선동이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기가 찰 따름입니다. 참고로 최근 조민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던 TV조선 정수양 다들 기억하십니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고요. 해당 행위가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 영역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심 모두 무죄를 받은 건데 절대로 잊어선 안 될 사람입니다. 이들에겐 사회통념상 용인이라고 하면 서울의 소리 기자 그리고 더 탐사 이들한테 들이대는 잣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심지어 현직 법무부 장관 취재한 건데도 저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TV조선 정수양의 일반인 스토킹에 대해선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니 내로남불이라고 분노하는 거고요. 최근 축협에서 승부조작 100명을 사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자축 이후로 징계받은 축구인 100명을 사면한다는 건데요. 승부조작을 비롯해서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한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자숙하며 충분히 반성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축구인들에게 축협이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건데요. 이에 하태경 의원은 아주 나쁜 선례라며 진상조사를 벌여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 여의도 레카답게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논란에 휩싸일 일이기에 민주당에서도 이 이슈를 놓쳐선 안 된다고 보고요. 말뿐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까지 보여줘야 민주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선 잠시 후 저녁 8시 오랜만에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서 다양한 생각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시간 나시는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